다음 법지문 같이 볼게.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가 없어. 넘어가는 이니까 소식한다. 무상 처분 행위가 대가 없이 넘기는 거. 예를 들면 기부 같은 거를 의미하네. 행해졌을 때에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 처분해 주시는 분하고 무상 취득자, 아싸 공짜로 얻었다 하는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여기다가 1번 칼럼 밑줄 해줍시다. 핵심 화제에 대한 답 부분이었어.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법지문도 그렇고 경제지문도 그렇고 과정 단계 순서가 이렇게 짧게 있어도 중요하니까 체크하면서 가자.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요.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거네. 자, 이 부분에다 2번 컬러 밑줄 쳐놓을게. 이 문장을 왜 잘 처리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과정 단계 순서는 잘 끊어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야. 뭐에 대한 정의냐면요. 유류분권이요.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어느 때냐면 이 상속이 개시될 때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라는 내용이다.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부터 예시를 들어볼게. 무상 취득자는 나야. 로또 맞고 싶습니다. 나고요. 무상 처분자를 건희 회장님이라고 해볼게. 이거 상상 속의 인물이야. 최대 기업 총수인 건희 회장님. 그리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니까 보통의 가족이 많겠지 라고 생각해볼게. 자, 이 문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야. 유류분권 이 얘기하다 보니까 유류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시작하네. 자, 1번 컬러로 밑줄. 피상속인, 건희 가족들이 무상 처분 행위, 나한테 물건이나 뭐 돈을 넘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건희 가족들이 받았을 수 있었을 이익 중에서 부분이래.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 유류분.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그러니까 돈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의 건희의 자녀가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붙여서 이야기하네.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다시 꼬리 잡아서 설명할 때는 꼭 붙여서 잘 읽어줘야 돼. 상속 개시 당시에, 그러니까 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신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건희가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그러니까 나한테 넘겨준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산정한대. 아하.
유류분은 상속인들, 그러니까 건의 가족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까지 설명한다. 자, 3문단.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건의 가족이 건의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받은 게 있으면은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 부분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여기서 이거를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대. 그 일부가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거네. 이게 바로 유류분 부족액의 정의였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돈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은 아니래.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과 예외를 말하는 대칭성이다. 그치? 그래서 원칙이다에다가 2번 컬러 밑줄 해놓을게. 그 자체가 반환되는 게 원칙이래. 다만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요, 어떤 때로 한정짓네.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때는 에다가 2번 컬러 밑줄 쳐줘. 이게 예외였다. 그치? 또한 이거 보니까 예외가 하나 더 있나 봐.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서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니까요. 여기다가 2번 컬러 밑줄 쳐놓고 예외 두 번째입니다. 예외. 다음 문단 같이 봐보자.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1번 컬러 밑줄 해주세요.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그러니까 나 얻은 사람이요,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건데, 예시. 인왕제색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인왕제색도를 건의가 나한테 무상 처분한 거야. 오, 행복해. 그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그림인데. 자, 무상 취득자 내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은요, 부족액. 그러니까 그 건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거겠지? 무상 처분된 물건이요. 그래. 인왕제색도가 100억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을 테지만, 그랬을 때 반환해야 될 거는요 50억이라고 해볼게. 절 반이겠네. 그러면 반환해야 될 게 50억보다 이 가치가 원래 더 크지? 100억의 상태라면 유류분권자는요, 그러니까 건의 가족들은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100억 원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 50억 원만큼의 무상 취득자 나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거야.
이로 인해 인왕재색도 하나의 소유권이 여러 명한테 쪼개지는 거지. 나 이만큼 갖고 있고 그 건희 가족이 이만큼 갖고 있겠지. 자, 1번 컬러로요. 유류 분권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까지 1번 컬러 밑줄 해주고 이게 핵심 화제에 대한 답이다. 그치? 마지막 질문.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은요. 이 가격이 중요한 거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1번 컬러 밑줄.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1번 컬러 밑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가 답이다. 그런데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 나 내가 인왕제작도를 엄청 홍보했어.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래서 가치가 엄청 점점 더 올랐어. 그랬다면은요. 내가 건의로부터 받은 때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1번, 2번. 노력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우리 보조사 특히나 이럴 때는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관련 없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대. 이 부분에다가 2번 컬러를 밑줄 쳐놓을게. 왜냐하면 이렇게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것과 상관없이 딱 정해줬잖아. 앞에는요. 노력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니야. 지분을 계산할 때 라는 보조사를 통해서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대. 체크해놓고 한번 문제 풀어보자. 자, 확인해볼게.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라고 했는데 자, 2번 전체에다가 2번 컬러 밑줄 쳐놓을게. 사실 이 선지를 만드는 원리는 전체와 부분이라는 대칭성을 쓴 거거든. 자,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왜 일부야? 전체겠지. 그런데 나는 현장에서 이거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는요. 정의를 활용할 거야.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무상 처분 행위가 없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보장된 부분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이 아니라 정의를 활용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아니라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일부에 한정된다 하면 맞잖아. 그치? 이거는 글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거든? 그치? 대칭성을 연습해가지고 전체 부분을 알아보는 게 제일 좋지. 근데 혹시 이게 안 되면 정의를 가서 확인해 보는 거야. 자, 3번이요. 상속인은요. 그러니까 건희 가족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2번 컬러 밑줄 쳐놓을래? 우리 과정 단계 순서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사망하면 첫 번째 개시되고 그래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대. 근데 아직 사망하지 않았지? 그래서 행사할 수 없는 거야.
배은망덕한 놈들인 거지. 나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거 재산 쪼개고 있냐? 약간 이런 거잖아, 그치? 4번.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건이가 생전에 다른 사람, 나한테 근데 무상으로 주지 않았네? 팔았어.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왜냐면 유류분권의 대상은 무상으로 넘겨야 되거든. 자,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무상 취득자 자신? 나였지. 자, 5번에다가 1번 컬러를 밑줄 쳐줄래? 이게 바로 핵심 화제에 대한 답이어서 이 내용을 토대로 다 전개한 나온 거지. 이거 고르면 절대 안 돼.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봐볼게.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러니까 건이 가족들은 그 물건, 인왕재색도 전부를 반환받아? 근데 나 무상 취득 받았거든. 나 억울하지 않겠어, 그러면? 전부가 아니라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받겠지. 네, 틀렸고요.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그러니까 건이 가족들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나의 지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인왕재색도 그림이 이렇게 유류분 부족액이 커진대. 이 커지는 거는 건이 가족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는 딱 일정해. 그러면 무상 취득자 나의 지분은 당연히 줄겠지. 얘는 일정하니까. 얘 지분은 줄어들어. 자, 3번이요.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 우리 반환할 수 없게 되면요. 예외 두 번째에서 돈으로 반환하세요 라고 하거든? 그치, 그래서 틀렸어. 지문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보여. 불가능할 때에는요.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고 나와 있네. 자, 4번이요. 유류분권자가 건이 가족이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줘! 그러니까 인왕재색도를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 나는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맞나 틀렸나? 해보면 우리 원칙이 뭐였지? 물건이면 물건으로 갚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맞네요. 근데 확인 사살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게. 이 문제도요. 원칙과 예외라는 대칭성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지문 앞으로 가봅시다. 우리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어. 뭐냐면 그 재산 자체를 못 돌려주면은요 돈으로 반환해야 되고요. 협의하면은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였는데 지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내놔 라고 하는 것은, 자, 예외 1번. 그러니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 건가? 그러니까 내가 물건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야? 아니요. 예외 1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둘이 협의한 건가? 합의한 건가? 아니, 나 돌려주기 싫은데 합의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가야겠네. 그치?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겠죠. 내용이 좀 헷갈리면 원칙과 예외 중에서 예외가 아니면 원칙이겠지. 원칙이 아니면 예외겠고. 이렇게 대칭성을 쓰는 문제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사실 이 지문은 독서에 대한 기본과 태도에 있기는 하거든. 그래도 한번 같이 봐볼게. 지문을 바탕으로 반론 보도문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이네요. 그리고 가장이 붙었다.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구제와 아울러 비금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의 하나가 반론권이다. 하고 싶었던 핵심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 그런데 반론권이 뭔데?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체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에서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 그러니까 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 어떤 내용을 대해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래. 방식이네. 보통의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반론 보도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이는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와는 다르다. 여기다가 2번 컬럼 밑줄해줘. 굳이 누구랑 대비를 하고 있네. 근데 우리 반론 보도문을 골라야 되니까 잘 읽어보자.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는 것이며, 추후 보도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 반론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보도에는 지금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반론 보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고 이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우리는 선지를 고를 때 반론 보도문을 딱 하나만 골라야 되니까 얘네를 드러내면 되겠다. 제끼면 되겠다. 그치? 아까 원칙하고 예외가 있었는데 원칙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애매하니까 예외인가 아닌가로 판단해서 예외가 아님을 확인했잖아. 이렇게 선지도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자, 한번 봐볼게. 1번 횡령 혐의. 근데 무죄로 판결이 났네요. 그러니까 추후 보도다. 2번 땡땡 연구소의 비소장은 경제 회복은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 인용해서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혀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봐봐.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 내 의견 중 일부만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 했으니까 반론권이긴 해. 근데 그렇게 찾는 건 조금 긴가민가 하니까 나머지를 더 정확하게 찾아볼게. 3번은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기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얘 정정보도다. 4번이요. D 병원은 오기 저희가 잘못 썼어요.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얘도 정정보도고. 5번. 자,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대. 얘도 정정보도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들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답은 2번인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게 더 정확해서 그래. 아까 선지 꼭 기억하면서 풀어줘. 제일 어려웠던 문제 한번 같이 봐보자. 이 지문에서 제일 어려웠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법지문은 맨날 이렇게 예시에 적용하길 바라잖아? 한번 시작해보자.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빚은 없었다. 오케이.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아까 예시 그대로 써볼게. 무상. 그 다음에 을은요, 받는 사람. 나.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어. 우리 자녀가 한 명일 때 아까 2분의 1로 계산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한 명만 둔 거야. 갑의 자녀 병. 이거네. A 물건의 시가는 내가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무상 취득 당시에는요. 300이고요. 갑이 사망했을 때는요. 상속 개시 당시 700이었다. 병은요. 건이 가족은요. 건이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나에게 야 유류분 내놔 하는 거지.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건이 가족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그 3개월 후까지도 100으로 동일했다. 변동이 없었나 보네. 자, 사실은 1, 2, 3, 4, 5번을 봤을 때 보면은 1, 2번이 이렇게 묶이고 3, 4번이 묶이고 5번이 사실 조금 다른 결인데 우선 1, 2번하고 3, 4번을 잘 구분하는 게 먼저 중요해. 나는 사실 3, 4번부터 볼 것 같아. 왜냐면 마지막 문단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웬만해서는 다 상속 개시로 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겁나 노력하면은 이때 무상 취득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 그게 차이점이었으니까. 근데 우선 같이 봐볼게. 1번부터.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에. 그렇지. 내가 노력한 거와 관련이 없을 때는요. 유류분 부족액이 300인데 우리 유류분 부족액의 정의를 그럼 찾으러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유류분 부족액의 정의였는데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노력과 무관하대. 그러니까 우선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부터 따져야겠네. 유류분에 해당하는 거는요. 상속 개시 당시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B 물건은 변화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 유류분 부족액이 딱 확보되는 것은 자녀가 한 명이라고 하니까 절반이지. 그런데 이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이다. 이미 상속받은 거는요. 100이죠? 계산하니까 300 맞네. 2번 같이 봐볼게.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요. A 물건의 미안하다. 7분의 3 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는 부족액을 정확하게 물어봤고 얘는 지분이야. 우리 지분은요. 어떻게 따지냐면 정의로 가보면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유류분 부족액인데 우리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따지냐면 지분을 따질 때는요. 마지막 문단에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지분을 계산할 때는요. 상관없이 상속 개시 당시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물건의 가치는요. 상속 개시 당시를 쓴다고 했으니까 700분이네요. 이제 유류분 부족액은 앞에서 계산했다. 300이니까 네 7분의 3 너무 많네요. 그러면 3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어. 내가 정말 인왕제색도를 열심히 홍보했어. 그랬는데 상승했으면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무상 취득 당시의 가격을 따져야 되는 거죠. 와 그다음에 물건 B 여기서 반절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이 가족이 이미 갖고 있던 거 100이요. 그러니까 네, 100 맞네요. 자, 4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자, 이거랑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 우리 지분은요. 아까 상관없이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네. 그러니까 상속 당시의 시가는요. 700이고요. 유류분 부족액은 아까 3번을 계산했네. 100이니까 3분의 1이 아니네요. 해서 답 4번. 자, 5번 전체에다 2번 컬러 밑줄 해놓을게. 4번을 계산을 잘못한 친구들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쫓겨서 5번을 답으로 했는데 5번 주의할게. 자,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하거나 상승하는 것과 관련이 없이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자, 갑이요. 건이가 뭐지?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소유했던 재산은 뭐야? B 물건이지. 왜냐하면 A는 나한테 넘겼잖아. 그러니까 B는요.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늘 동일하지. 지금 변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사실 대칭성으로 만들어진 선지야. 왜냐하면 이 뒤에 부분 물건 B는요. 변하지 않았고요. 물건 A는 변동이 많았지. 주의하자.